네, 맞습니다. 굉장히 걱정스러워요. 대부분들 이제 환자분들이 오게 되는 경우는 이제 통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되게 항진이 돼 있잖아요. 네. 다시 떠가지고 이제 자주 이제 우울증도 있고 그런데. 네, 맞습니다. 릴렉세이션 시키고 나서 이제 시술 시간까지 하고 네. 그렇게 된다면 환자 한 명에 들어가는 시간이 네. 굉장히 많아질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들어간다면 어느 정도의 시술 시간이 필요한지. 지금 어디 계시나요? 저 지방에 있는 병원에 부원장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일하시게 되면 제가 이제 병원에서 일해서 그 시스템을 알아요. 네.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 정적인 치료를 하고 나서 또 수술을 해주고 그러고 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환자가 아니고서는 내가 CST 치료를 해줄 시간도 없고 솔직히 따로 예약을 잡아야 되고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조금씩이라도 경험치를 좀 쌓기 위해서 좀 이걸 좀 해주시고 그게 정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 이런 관련된 간호다라든가 다른 CS 도구들 있잖아요. 도구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세요. 패드가 있죠. 그럼 패드에다가 먼저 해놓고 릴레지 시켜놓고 그런 다음에 또 수술을 해주고 그런 식으로 우리도 지금 그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예전에. 네, 그런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게 하세요. 왜냐하면 릴리즈가 된 상태에서 매니플레이션이라든가 모빌라이제이션이 들어가야 이게 치료도 훨씬 더 인프로가 잘 나옵니다. 네네. 그리고 상담들이 치료할 때 네. 여자분들이 수다스러운 거 좋아하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정적인 치료인데 네. 말을 해가지고 방해가 된다거나 네. 말을 하면 안 되죠. 말을 네. 조용하게. 네. 그러니까 먼저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이 치료가 어떤 치료고 어떠한 목적으로 치료를 해주는 건데 대화를 하게 되면 이걸 방해를 받게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좀 기치료하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먼저 이 치료를 하기 전에 환자한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네. 이 치료는 부드럽게 손으로 치료를 하는 건데 뇌속소를 순환시키면서 전체적인 전신을 릴리즈 해주는 치료다. 받아보시면 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해보시고 딱 한 번 또 받아보신 분들은 거기에 빠져가지고 계속 해달라고 해요. 네. 근데 이제 한 번도 안 받아보신 분들 잘 모르잖아요. 의심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처음에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 TMJ 환자들 같은 경우는 네네. 현저하게 보이고 또 그 환자들은 네. CST로 접근하기에는 네. 굉장히 어렵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설명을 듣다 보니까. 관절환자가요? 예, 그런 경우에 예. 뒤에 지금 척수가 올라오는 통로라든지 이런 데 제재를 많이 받고 있는데 네네. 그 TMJ를 해결하지 않고 저게 접근이 가능한가? TMJ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경우가 있고요. 아, 이걸 해서도요? 예. TMJ를 해결해서 또 다른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연관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인체는 하나의 유기체예요. 통일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통일되어 있는 거 어느 하나를 그 문제가 메이저가 뭔지를 판단하시고 메이저 하나만 잡아줘도 아주 좋은 영향을 미쳐서 다른 쪽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걸 파급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예, 나비 효과. 그러니까 나비 효과인데 예를 들어서 척추에 이제 그런 어떤 변화를 가졌는데 TMJ는 이게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TMJ 테크닉이 아니에요. 아니 TMJ 자체가 예. 그런데 그런 게 척수의 변화로 그런 어떤 근육이나 제가 근막의 변화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두 개까지 변하잖아요. 이 예. 척. 자, TMJ하고 아까 관련된 근육이 있다고 했어요. 네네. 네. 측두 자, 쪽. 측두근 이렇게 붙어 있죠. 이렇게 안쪽으로 해서 이게 예. 부분 안쪽으로 해서 붙어 있어요. 그리고 교근이 있습니다. 아세타모슬. 그리고 이 안쪽에 또 이 나비뼈, 저평고라고도 붙어 있는 근육이 있어요. 네. 내익상근, 내익상. 네. 그 근육들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턱관절에 문제가 되면 이 저평골의 움직임에 방해를 받게 되고요. 저평골 움직임이 방해를 받게 되면 당연히 턱관절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축두볼, 아까 축두볼 같은 경우는 트러블 메이커라고 그랬잖아요. 축두볼이 비틀려 있으면 당연히 턱관절이 비틀리게 되고 턱관절이 비틀리게 되니까 당연히 안면 비대칭이 있는 거예요. 다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템포랄 본 같은 경우에는 이 근육이 여기까지 붙어 있지만 실제로 파샤는 이 안쪽까지 들어갑니다. 동합 안쪽까지 들어가요. 그러면 이 동합 안쪽에 연결되어 있는 게 뭘까요? 걔네 겸이죠. 걔네 겸은 우리 내막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축두근이 긴장했을 경우에 이 안에 있는 내막까지도 영향을 주게 돼요. 그러면 플루이드 시스템으로 봤을 때 내척수액 순환이 안 되겠죠. 네네. 그죠? 네. 그래서 릴리즈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릴리즈 해주면 내척수액 순환을 도울 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 내척수액 순환이 되면 당연히 이 플루이딕 시스템에 의해서 순환이 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턱관절의 움직임도 자연스럽게 릴리즈되면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턱관절에 문제 있는 분들도 간호다를 사용하고 나서 좋아진 케이스도 상당히 많이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부종 환자, 그러니까 몸 한이 붓거나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요즘 심지어 뇌졸중 환자분들도 재활치료 하잖아요. 그죠? 신경계 재활치료를 하는데 뇌졸중 환자분들도 자기가 그 전에 이 운동 치료를 할 때는 좋아지긴 했지만 뭔가가 이렇게 좀 이렇게 매끈하지가 못하고 이완된 느낌이 안 들었는데 요걸 하고 나서 운동 효과가 훨씬 더 잘합니다. 그게 이제 이완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시스템을 이완을 시켜준 상태에서 운동하는 게 그럼 도수 치료 전에 CST를 하고 도수 치료로 접근하는 게 낫다는 결론이에요? 예,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파서 오신 분들은 긴장돼 있고 경직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통증이 있어서 온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통증을 페인 릴리프 시켜주려면 릴리즈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완을 해줘야 돼요. 이완이 된 상태에서 치료를 해줘야 훨씬 더 치료 효과가 잘합니다. 운동 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운동 쪽에 있는 선생님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그러는데 그 선생님들한테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있어요. 운동을 시키기 전에 먼저 이거를 해주고 그러고 나서 운동시키고 난 다음에 또 마무리로 이 젖사인 피로 물질을 빼내기 위해서 배출시키기 위해서 또 마지막으로 마무리 해줘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 부분 말씀드릴게요.